이 정도로는 안 됩니다. 다시 하세요. 완벽한 박 부장, 두려움의 대상. 하지만 김대리만 알고 있습니다. 그녀가 매일 밤 하는 일을, 가짜 소개팅 앱에서 진짜 마음을 털어놓는 그녀를, 그는 그녀의 모든 대화를 봅니다. 관리자니까요. 서울 강남구 높이 솟은 빌딩 숲 사이. 김대리는 오늘도 지하철 2호선에서 내려 회사로 향했습니다. 손에는 편의점에서 산 아메리카노 한 잔이 들려 있었습니다. 아침 8시 40분, 정확히 20분 일찍 도착하는 것이 그의 습관이었습니다. 늦으면 안 됐습니다. 특히 박 부장이 있는 팀에서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1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문이 열리자 IT 개발부서의 사무실이 보였습니다. 아직 직원들은 많지 않았습니다. 김대리는 자리에 앉아 컴퓨터를 켰습니다. 부팅되는 동안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저 끝에 있는 유리벽 사무실이 박 부장의 자리였습니다. 박 부장? 정식 이름은 박지영 부장이었지만 팀원들은 뒤에서 그녀를 장군님이라 불렀습니다. 농담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카리스마는 실제로 군인을 연상시켰습니다. 회의 때 그녀가 입을 열면 사무실 전체가 조용해졌습니다. 질문을 던지면 아무도 얼버무리지 못했습니다. 명확한 답을 요구했고 애매함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김대리는 입사 5년 차였습니다. 대학에서 컴퓨터 공학을 전공했고 졸업 후 이 회사에 들어왔습니다. 처음 2년은 다른 팀이었습니다. 그때는 괜찮았습니다. 상사도 온화했고 분위기도 자유로웠습니다. 하지만 3년 차에 박 부장 팀으로 발령받으면서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첫 회의 날을 기억했습니다. 박 부장이 회의실에 들어서자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그녀는 테이블 상석에 앉았습니다. 노트북을 열고 서류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팀원들을 한 명씩 쳐다봤습니다. 날카로운 눈빛이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 데드라인은 3주입니다.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있나요?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박 부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시작하죠. 각자 담당 파트는 이미 메일로 보냈습니다. 질문 있으면 지금 하세요. 김대리는 손을 들여다 말았습니다. 질문이 있었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다른 팀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두가 박 부장의 눈치를 봤습니다. 그날부터 지옥이 시작되었습니다. 야근은 일상이 되었습니다. 주말에도 메신저가 울렸습니다. 박 부장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업무 지시를 내렸습니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아무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가장 먼저 출근하고 가장 늦게 퇴근했기 때문입니다. 요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일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며 김대리는 그녀의 방식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엄격함 뒤에는 완벽주의가 있었습니다. 냉정함 뒤에는 책임감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실패를 용납하지 않았지만 그것은 자신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떤 프로젝트든 반드시 성공시켰습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그녀의 평가는 최고였습니다. 하지만 인간적인 면은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회식 자리에서도 그녀는 먼저 일어나 자리를 떠났습니다. 먼저 들어가세요라는 말만 남기고 개인적인 이야기는 일절하지 않았습니다. 결혼 여부조차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저 일만 했습니다. 철저히 업무로만 소통했습니다. 김대리는 매일 아침 출근하며 긴장했습니다. 오늘은 무슨 지시가 떨어질까, 어떤 요구를 받게 될까. 항상 불안했습니다. 박 부장 앞에서는 실수할 수 없었습니다. 한 번 실수하면 날카로운 질책이 따라왔습니다. 김대리, 이게 뭡니까? 코드 리뷰했어요? 죄송합니다.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확인이 아니라 처음부터 제대로 하세요. 시간 낭비입니다. 그녀의 말은 항상 단도직입적이었습니다. 돌려 말하지 않았습니다. 칭찬도 드물었습니다. 잘해도 네, 그렇게 하세요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실수하면 즉시 지적했습니다. 동료들과 점심을 먹으며 종종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팀장님 진짜 무섭지 않아? 이 과장이 물었습니다. 무섭죠. 하지만 배울 건 많아요. 김 대리가 대답했습니다. 나는 도저히 적응 안 돼. 저렇게 일만 하고 사는 게 이해가 안 가. 그래도 실력은 인정해야죠. 그건 맞아. 근데 사람이 너무 차가운 것 같아. 김 대리도 동의했습니다. 박 부장은 차가웠습니다. 감정이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항상 똑같은 표정이었습니다. 단호하고 냉정하고 흔들림 없는 얼굴. 하지만 가끔 궁금했습니다. 저 사람도 사람일까? 퇴근하면 뭘 할까? 집에 가면 어떤 모습일까? 친구는 있을까? 가족은? 혼자 있을 때도 저렇게 강할까? 하지만 답을 알 방법은 없었습니다. 박 부장은 철저히 사생활을 숨겼습니다. 회사 밖에 그녀를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어느 금요일 저녁이었습니다. 김 대리는 야근 중이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까지 제출해야 하는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었습니다. 사무실은 조용했습니다. 대부분의 직원들이 퇴근했습니다. 박 부장도 7시쯤 자리를 떴습니다. 김 대리는 모니터를 들여다보며 코드를 수정했습니다.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득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나는 이렇게 살고 있을까? 매일 긴장하고 눈치 보고 실수할까 두려워하며 물론 월급은 나왔습니다. 커리어도 쌓였습니다. 하지만 행복한가? 질문하면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살아가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김 대리는 자리에서 일어나 휴게실로 갔습니다. 커피를 한 잔 뽑았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불빛들이 반짝였습니다. 저 불빛 하나하나가 누군가의 삶이었습니다. 모두 각자의 이유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김 대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탈출구가 필요했습니다. 이 반복되는 일상에서 벗어날 무언가, 스트레스를 풀 방법, 자신만의 공간. 최근 그는 취미로 코딩을 하고 있었습니다. 회사 업무와는 다른 자유로운 프로젝트였습니다. 아무도 간섭하지 않는 오로지 자신만의 세계. 그곳에서는 그가 통제권을 가졌습니다. 그곳에서는 그가 신이었습니다. 무엇을 만들지 고민했습니다. 여러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재미있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소개팅 앱을 만들면 어떨까? 하지만 일반적인 앱이 아니라 특별한 앱. 사용자는 진짜 사람과 대화한다고 믿지만 실제로는 AI가 상대하는 앱. 김 대리는 미소 지었습니다. 흥미로웠습니다. 기술적으로도 도전적이었고 심리적으로도 재미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할지 궁금했습니다. 그는 자리로 돌아가 노트에 스케치를 시작했습니다. 설계도를 그렸습니다. 데이터베이스 구조를 짰습니다. 점점 구체화되었습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밤 11시였습니다. 그는 컴퓨터를 껐습니다. 가방을 챙겼습니다. 사무실을 나서며 뒤를 돌아봤습니다. 박 부장의 빈자리가 보였습니다. 어두운 유리병 너머로 김 대리는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내려가며 생각했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그 앱을 설치하면 어떨까? 만약 그 누군가가 예상치 못한 사람이라면? 상상만으로도 흥미진진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단지 상상일 뿐이었습니다. 설마 그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1층에 도착했습니다. 로비를 지나 밖으로 나왔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가 얼굴을 스쳤습니다. 김 대리는 지하철역으로 걸어갔습니다. 하루가 끝났습니다. 내일도 똑같은 하루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곧 모든 것이 달라질 것이라는 것을, 그가 만들 그 앱이 예상치 못한 사람의 손에 들어갈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것이 그의 삶을, 그녀의 삶을, 그리고 두 사람의 관계를 완전히 바꿀 것이라는 것을. 김 대리는 지하철에 올랐습니다. 자리에 앉아 창밖을 봤습니다. 어둠 속을 달리는 전동차처럼 그의 인생도 어딘가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아직 도착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무언가 새로운 것이 시작되려 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주말이 왔습니다. 김 대리는 집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노트북을 펼치고 코드를 작성했습니다. 커피 한 잔이 옆에 놓여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봄 햇살이 들어왔지만 그는 화면만 바라봤습니다. 소개팅 앱 개발이 시작되었습니다. 일주일 전 아이디어가 떠오른 이후 그는 매일 퇴근 후 2시간씩 작업했습니다. 주말에는 하루 종일 매달렸습니다. 회사 업무보다 훨씬 재미있었습니다. 여기서는 그가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었습니다. 기본 구조는 간단했습니다. 사용자가 가입하면 프로필을 작성하게 됩니다. 나이, 성별, 관심사 등을 입력합니다. 그러면 시스템이 매칭된 상대를 보여줍니다. 사진도 있고 프로필도 그럴듯합니다. 하지만 모두 가짜였습니다. AI가 생성한 이미지와 정보였습니다. 진짜 핵심은 대화였습니다. 김 대리는 GPT API를 연동했습니다. 각 가상 캐릭터마다 성격과 말투를 설정했습니다. 따뜻한 남자, 유머러스한 남자, 진지한 남자. 여러 유형을 만들었습니다. 사용자가 메시지를 보내면 AI가 해당 캐릭터로 답장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비밀이 있었습니다. 관리자 모드에서는 모든 대화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원한다면 AI 대신 직접 답장을 보낼 수도 있었습니다. 사용자는 알 수 없었습니다. 상대가 AI인지 실제 사람인지. 김 대리는 키보드를 두드리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을까? 잠시 고민했지만 곧 합리화했습니다. 어차피 장난이었습니다. 진지하게 서비스할 생각도 없었습니다. 그저 기술적 호기심이었습니다. 그리고 탈출구였습니다. 회사에서의 스트레스는 계속되었습니다. 월요일 아침 김 대리는 출근했습니다. 박 부장이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이번 주 목표입니다. 신규 기능 3개 완성해야 합니다. 팀원들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일정이 빡빡했습니다. 김 대리, 로그인 시스템 개선 맡아요. 목요일까지 완료. 네, 알겠습니다. 대답은 했지만 속으로는 한숨이 나왔습니다. 또 야근이 예상되었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박 부장의 지시는 절대적이었습니다. 점심시간 김 대리는 혼자 밥을 먹으며 핸드폰을 봤습니다. 자신이 만든 앱을 열었습니다. 아직 테스트 버전이었습니다. 몇 가지 수정할 부분이 보였습니다. 메모했습니다. 김 대리 뭐 봐? 이 과장이 다가왔습니다. 김 대리는 재빨리 화면을 끄려다 말았습니다. 이상해 보일 수 있었습니다. 아, 그냥 뉴스요. 요즘 뭔가 바빠 보이던데. 부업이라도 해? 아니에요. 그냥 취미로 코딩 좀 하고 있어요. 취미로? 회사에서도 코딩하는데? 다른 거예요. 개인 프로젝트요. 이 과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김 대리는 안도했습니다. 들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오로지 자신만의 비밀이었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직원들이 퇴근했습니다. 김 대리는 남아서 작업했습니다.
박 부장도 여전히 자리에 있었습니다. 유리병 너머로 그녀의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여전히 일하고 있었습니다. 김 대리는 잠시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궁금했습니다. 저 사람은 퇴근하면 뭘 할까? 집에 가면 누가 기다리고 있을까? 아니면 혼자일까? 취미는 있을까? 친구는? 하지만 상상하기 어려웠습니다. 박 부장은 늘 일만 했습니다. 회사 밖의 그녀를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마치 회사에서만 존재하는 사람 같았습니다. 밤 10시 김 대리는 퇴근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도 노트북을 켰습니다. 앱 개발을 계속했습니다. 새벽 1시까지 작업했습니다. 피곤했지만 만족스러웠습니다. 자신만의 세계를 만들고 있다는 느낌이 좋았습니다. 2주가 지났습니다. 앱이 거의 완성되었습니다. 김 대리는 앱스토어에 올릴지 고민했습니다. 올리면 실제 사용자가 생길 것입니다. 하지만 그게 목적이었을까? 그는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올리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조심스럽게 했습니다. 홍보는 하지 않았습니다. 검색에도 잘 걸리지 않게 설정했습니다. 그저 조용히 존재하는 앱이었습니다. 누군가 우연히 발견하기를 기다렸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가입자가 없었습니다. 당연했습니다. 홍보도 안 했으니까. 김 대리는 매일 관리자 페이지를 확인했습니다. 변화가 없었습니다. 회사에서는 여전히 바빴습니다. 프로젝트 데드라인이 다가왔습니다. 박 부장의 압박이 심해졌습니다. 진행률이 70%밖에 안 돼요. 이러면 안 됩니다. 회의 시간 박 부장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주말에도 나와야 할 것 같습니다. 다들 괜찮죠? 아무도 반대하지 못했습니다. 김 대리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답답했습니다. 주말까지 일해야 한다니. 토요일 오전 김 대리는 출근했습니다. 사무실은 한산했습니다. 몇 명만 나왔습니다. 박 부장도 이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녀는 항상 가장 먼저 왔습니다. 점심시간 김 대리는 편의점에서 도시락을 사왔습니다. 자리에서 먹으며 핸드폰을 봤습니다. 습관적으로 앱 관리자 페이지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얼어붙었습니다. 가입자가 한 명 생겼습니다. 어젯밤 11시에 가입했습니다. 프로필을 확인했습니다. 여성, 30대 후반, 서울 거주. 관심사는 독서, 음악, 여행. 김 대리의 심장이 빨리 뛰었습니다. 드디어 첫 사용자였습니다. 누구일까? 어떻게 이 앱을 발견했을까? 더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가입 시 사용한 이메일 주소가 보였습니다. 그 순간 김 대리는 숨이 멎었습니다. JI와 EOUNG, PARKCOMPANY, 캄, 회사 이메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 박지영, 박 부장이었습니다. 김 대리는 핸드폰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다시 확인했습니다. 착각이 아니었습니다. 분명 박 부장이었습니다. 프로필 사진은 없었지만 정보가 일치했습니다. 말이 안 돼. 왜 팀장님이? 충격이었습니다. 모든 사람 중에 하필 박 부장이 이 앱을 설치했다니. 확률이 얼마나 낮은데. 서울에 수백만 명이 사는데. 김 대리는 프로필을 계속 봤습니다. 그녀가 선택한 이상형 조건들을 확인했습니다. 차분하고 진지한 남성, 30대 후반 40대 초반, 안정적인 직업. 흥미로웠습니다. 회사에서 보여주는 모습과는 다른 취향이었습니다. 그리고 대화 로그를 확인했습니다. 그녀는 이미 한 명의 캐릭터와 매칭되었습니다. 준혁이라는 이름의 가상 남성이었습니다. 39세, 건축가 설정이었습니다. 따뜻하고 성숙한 성격으로 프로그래밍 되어 있었습니다. 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첫 메시지는 준혁이 보냈습니다. AI가 자동으로 생성한 것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프로필 보고 인사드립니다. 독서 좋아하신다니 반갑네요. 요즘 무슨 책 읽으세요? 박 부장의 답장이 왔습니다. 어젯밤 11시 30분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요즘은 에세이 위주로 읽어요. 바빠서 긴 소설은 부담스럽거든요. 김 대리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이게 박 부장의 말투였습니다. 회사에서는 절대 볼 수 없는 부드러운 톤이었습니다. 존댓말이지만 친근했습니다. 대화는 계속되었습니다. 준혁은 AI답게 적절히 공감하고 질문했습니다. 박 부장은 조금씩 마음을 열었습니다. 일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일이 많아서 스트레스 받을 때가 많아요. 특히 요즘은. 김 대리는 화면을 뚫어져라 쳐다봤습니다. 박 부장이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그녀도 힘들어한다고?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항상 강해 보였습니다. 흔들림이 없어 보였습니다. 김 대리, 점심 안 먹어? 이 과장의 목소리에 김 대리는 화들짝 놀랐습니다. 재빨리 화면을 껐습니다. 아, 네. 먹었어요. 얼굴이 왜 그래? 아파? 아니에요. 괜찮아요. 이 과장은 이상하다는 표정으로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김 대리는 심호흡했습니다. 진정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박 부장이 자신이 만든 앱을 쓰고 있다니, 그녀의 대화를 자신이 보고 있다니, 이건 엄청난 비밀이었습니다. 문제는 이제 어떻게 하느냐였습니다. 계속 지켜봐야 할까? 아니면 앱을 닫아야 할까? 그녀에게 말해야 할까? 김 대리는 결정할 수 없었습니다. 너무 큰 일이었습니다. 잘못하면 모든 것이 무너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궁금했습니다. 박 부장의 진짜 모습이 궁금했습니다. 오후 내내 집중이 안 됐습니다. 코드를 작성하다가도 자꾸 앱이 생각났습니다. 퇴근 시간이 되었습니다. 김 대리는 서둘러 집으로 갔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노트북을 켰습니다. 관리자 페이지를 열었습니다. 새로운 대화가 추가되어 있었습니다. 오후 5시 박 부장이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오늘도 주말 출근했어요. 팀원들한테 미안하면서도 어쩔 수 없네요. 제가 너무 욕심이 많은 걸까요? 김 대리는 그 문장을 여러 번 읽었습니다. 박 부장이 미안해한다고, 자신을 반성한다고, 전혀 상상하지 못한 모습이었습니다. 준혁의 답장이 이어졌습니다. AI가 생성한 것이었습니다. 욕심이 아니라 책임감 아닐까요? 당신이 그만큼 일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거죠. 하지만 당신도 쉬어야 해요. 완벽할 필요는 없잖아요. 박 부장은 한참 후에 답했습니다. 완벽할 필요 없다. 그 말이 좋네요. 근데 제가 완벽하지 않으면 다들 실망할 것 같아요. 김 대리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박 부장도 사람이었습니다. 완벽해 보이려고 애쓰는 외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이제 뒤로 갈 수 없다는 것을. 이미 그녀의 내면을 엿봤습니다. 그리고 더 보고 싶었습니다. 잘못된 것인 줄 알면서도 멈출 수 없었습니다. 김 대리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 비밀을 어떻게 해야 할까? 계속 지켜봐야 할까? 언젠가 고백해야 할까? 답은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제 박 부장을 보는 시선이 완전히 달라질 것이라는 것. 그리고 그것이 자신을, 그녀를, 두 사람의 관계를 어떻게 바꿀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김 대리는 매일 밤 관리자 페이지를 확인했습니다. 박 부장과 준혁의 대화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처음에는 가벼운 일상 이야기였습니다. 날씨, 음식, 취미. 하지만 점차 깊어졌습니다.
요즘 잠이 잘 안 와요. 일 생각을 하면 머리가 복잡해져서. 박 부장의 메시지였습니다. 목요일 밤 11시에 보낸 것이었습니다. 김 대리는 그 시간에 자신도 야근하고 있었다는 것을 떠올렸습니다. 그녀도 집에 가서 잠을 못 이뤘던 것입니다. 준혁이 답했습니다. AI가 생성한 답변이었습니다. 일을 내려놓기가 쉽지 않죠. 하지만 당신의 가치는 일로만 정해지는 게 아니에요. 당신 자체로 충분히 소중해요. 김 대리는 그 문장을 보며 묘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AI가 만든 말이지만 진심처럼 들렸습니다. 그리고 박 부장에게 필요한 말이었습니다. 박 부장의 답장이 왔습니다. 고마워요. 이런 말 들은 지 정말 오래됐어요. 다들 제가 강하다고만 생각하거든요. 김 대리는 화면을 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회사에서 그녀는 정말 강해 보였습니다. 흔들림 없고 완벽하고 두려움을 모르는 것처럼. 하지만 그것은 가면이었습니다. 뒤에는 이렇게 외로운 사람이 숨어 있었습니다. 월요일 아침 출근했습니다. 회의가 있었습니다. 김 대리는 회의실에 들어가 앉았습니다. 박 부장이 들어왔습니다. 평소와 똑같았습니다. 단정한 정장, 차가운 표정, 단호한 걸음걸이. 하지만 김 대리의 눈에는 다르게 보였습니다. 이번 주 일정 브리핑하겠습니다. 박 부장의 목소리가 회의실을 채웠습니다. 김 대리는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어젯밤 앱에서 잠이 안 온다고 말했던 사람이 맞나? 지금 저렇게 당당할 수 있나? 회의가 끝났습니다. 팀원들이 자리를 떴습니다. 김 대리도 일어섰습니다. 그때 박 부장이 불렀습니다. 김 대리, 잠깐만요. 김 대리는 긴장했습니다. 혹시 들킨 걸까? 아니, 불가능했습니다. 그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네, 부장님. 이번 프로젝트 진행 상황 어때요?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혹시 어려운 점 있으면 말해요. 혼자 끙끙 앓지 말고. 김 대리는 놀랐습니다. 박 부장이 이렇게 배려하는 말을 하다니. 예전 같으면 일정 맞춰서 끝내세요라고만 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괜찮습니다. 박 부장은 잠시 그를 바라봤습니다. 무언가 말하려는 듯 했지만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수고하세요. 김 대리는 회의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혼란스러웠습니다. 박 부장이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아니, 달라진 것이 아니라 원래의 모습이 조금씩 드러나고 있는 것인지도 몰랐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김 대리는 퇴근하지 않고 자리에 남았습니다. 다른 팀원들은 대부분 떠났습니다. 박 부장도 8시쯤 퇴근했습니다. 평소보다 일찍이었습니다. 김 대리는 혼자 남아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관리자 페이지를 확인했습니다. 새로운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박 부장이 30분 전에 보낸 것이었습니다. 오늘은 일찍 퇴근했어요. 당신 말대로 좀 쉬려고요. 준혁이 답했습니다. 잘했어요. 당신도 쉴 자격이 있어요. 오늘 저녁은 뭐 하실 거예요? 집에 가서 책이나 읽으려고요. 요즘 미뤄둔 책이 많아서. 좋은 시간 보내세요. 내일 이야기 들려주세요. 김 대리는 대화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박 부장이 조금씩 변하고 있었습니다. 앱 속 대화가 그녀에게 영향을 주고 있었습니다. 좋은 방향으로. 하지만 동시에 죄책감도 느꼈습니다. 이게 맞는 걸까? 그녀를 속이고 있는 것 아닌가? 준혁은 진짜 사람이 아닌데 그녀는 진심으로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며칠이 더 지났습니다. 대화는 더 깊어졌습니다. 박 부장은 점점 더 많은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사실 친구가 없어요. 일만 하다 보니 다들 멀어졌어요. 외롭진 않으세요? 외롭죠. 근데 어쩔 수 없잖아요.
이 자리까지 오려면 많은 걸 포기해야 했어요. 김 대리는 그 말을 보며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박 부장의 강함 뒤에는 이런 희생이 있었습니다. 외로움을 감수하며 여기까지 온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김 대리는 결심했습니다. AI에게만 맡길 수 없었습니다. 더 좋은 답변을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녀를 진짜로 위로하고 싶었습니다. 그날 밤 박 부장이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준혁 씨, 혹시 실제로 만날 수 있을까요? 계속 이야기하다 보니 직접 보고 싶어졌어요. 김 대리는 얼어붙었습니다. 만나자고? 불가능했습니다. 준혁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 AI는 자동으로 답변을 생성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김 대리는 그것을 막고 직접 입력했습니다. 아직은 조금 이른 것 같아요. 조금 더 서로를 알아가면 어떨까요? 시간을 벌었습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마주해야 할 문제였습니다. 박 부장의 답이 왔습니다. 그렇네요. 제가 너무 급했나 봐요. 괜찮아요. 천천히 해요. 김 대리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이 상황을 언제까지 이어갈 수 있을까? 다음 날 회사에서 박 부장이 김 대리를 불렀습니다. 김 대리, 점심 같이 먹을래요? 김 대리는 놀랐습니다. 박 부장이 먼저 점심을 제안한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네, 좋습니다. 두 사람은 회사 근처 식당으로 갔습니다. 조용한 한식집이었습니다. 자리에 앉아 메뉴를 주문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요즘 제가 좀 달라 보이죠? 박 부장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김 대리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일부러 그러는 거예요. 너무 강하게만 굴었던 것 같아서 반성하고 있어요. 아니에요. 부장님 덕분에 많이 배웠습니다. 박 부장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배우긴. 나도 아직 배울 게 많아요. 사람 대하는 법 같은 거. 김 대리는 그녀를 봤습니다. 지금 이 순간의 박 부장은 회의실의 그녀와 달랐습니다. 더 인간적이었습니다. 더 솔직했습니다. 사실 요즘 누군가랑 대화하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박 부장이 계속 말했습니다. 완벽할 필요 없다는 거, 약한 모습을 보여도 괜찮다는 거. 김 대리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 누군가가 준혁이었습니다. 자신이 만든 가짜 캐릭터였습니다. 하지만 박 부장에게는 진짜 영향을 주고 있었습니다. 좋은 분이신가 봐요. 응, 좋은 사람이에요. 아직 못 만났지만 김 대리는 복잡한 심경이었습니다. 기쁘면서도 괴로웠습니다. 박 부장이 변하는 것은 좋았습니다. 하지만 그 이유가 거짓 위에 세워진 것이었습니다. 점심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오후 내내 김 대리는 고민했습니다. 이 상황을 계속 이어가야 할까? 아니면 진실을 말해야 할까? 진실을 말하면 모든 것이 무너질 것입니다. 박 부장은 배신감을 느낄 것입니다. 자신을 경멸할 것입니다. 회사에서의 관계도 끝날 것입니다. 하지만 계속 숨기면 언젠가 더 큰 문제가 생길 것입니다. 만나자는 요구는 계속될 것입니다. 진실은 결국 밝혀질 것입니다. 김 대리는 막다른 골목에 몰렸습니다. 어떤 선택을 해도 대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선택해야 했습니다. 그날 밤 김 대리는 노트북 앞에 앉았습니다. 관리자 페이지를 열었습니다. 박 부장이 새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오늘 부하 직원이랑 점심 먹었어요. 오랜만에 편하게 대화했어요. 당신 덕분에 용기를 냈어요. 김 대리는 그 문장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자신 때문이었습니다. 자신이 만든 거짓 캐릭터 때문에 박 부장이 변하고 있었습니다. 좋은 방향으로. 그렇다면 이게 완전히 나쁜 것일까? 거짓이지만 진짜 도움이 되고 있다면?
김 대리는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미 그녀의 삶에 영향을 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책임을 져야 했습니다. 결심했습니다. 당분간은 계속하겠습니다. 하지만 조심스럽게 그녀에게 해가 되지 않는 방향으로, 그리고 언젠가 적절한 때가 오면 진실을 말하겠습니다. 직접 만나겠습니다. 진짜 자신으로. 그때까지는 준혁으로서 그녀를 지키겠습니다. 가짜 캐릭터지만 진짜 마음으로. 키보드에 손을 올렸습니다. 답장을 입력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AI가 아닌 자신의 말로. 한 달이 흘렀습니다. 김 대리는 매일 밤 준혁이 되었습니다. AI가 생성한 답변을 지우고 자신의 말로 대화했습니다. 박 부장은 점점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일상의 고민, 과거의 후회, 미래의 불안. 그녀의 진짜 모습이 조금씩 드러났습니다. 오늘 팀원 한 명이 제게 고맙다고 했어요. 처음 들어봤어요. 그런 말. 박 부장의 메시지였습니다. 수요일 저녁이었습니다. 김 대리는 그 팀원이 자신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오늘 오후에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끝났고 감사 인사를 드렸었습니다. 김 대리는 준혁으로 답장했습니다. 당연히 고마워할 만한 일을 하셨으니까요. 당신은 좋은 리더예요. 아니에요. 전 그냥 강하게만 굴었어요. 사람들이 저를 좋아하지 않을 거예요. 그건 당신이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당신을 존경해요. 그리고 이제 조금씩 사람들도 진짜 당신을 보기 시작할 거예요. 박 부장은 한참 후에 답했습니다. 고마워요. 당신과 이야기하면 용기가 나요. 김 대리는 화면을 보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기쁘면서도 괴로웠습니다. 그녀를 돕고 있다는 사실이 만족스러웠지만 동시에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죄책감도 컸습니다. 회사에서의 변화는 눈에 띄었습니다. 박 부장은 예전보다 부드러워졌습니다. 회의 때도 팀원들의 의견을 더 많이 들었습니다. 실수에 대해서도 일방적으로 질책하기보다 함께 해결책을 찾으려 했습니다. 김 대리,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해요? 금요일 회의 시간 박 부장이 물었습니다. 예전이라면 자신의 의견만 밀어붙였을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접근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김 대리가 조심스럽게 의견을 냈습니다. 좋네요. 그 방향으로 한번 해봅시다. 박 부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팀원들이 놀란 표정으로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이런 박 부장은 처음이었습니다. 점심시간 이 과장이 김 대리에게 말했습니다. 팀장님 많이 변했지? 요즘 완전 다른 사람 같아. 그러게요. 무슨 좋은 일 있나 봐. 남자친구라도 생긴 건가? 김 대리는 움찔했습니다. 남자친구는 아니지만 어쨌든 자신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글쎄요. 아마 그냥 마음가짐을 바꾸신 것 같아요. 뭐, 이유야 어쨌든 좋은 거지. 이제 회사 다니기 훨씬 나아졌어. 저녁이 되었습니다. 김 대리는 자리에 남았습니다. 박 부장도 여전히 일하고 있었습니다. 8시쯤 그녀가 자리를 정리했습니다. 김 대리 옆을 지나가다 멈췄습니다. 아직도 일해요? 네, 조금만 더 하려고요. 너무 무리하지 마요. 당신도 쉬어야죠. 박 부장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예전에는 볼 수 없던 표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김 대리는 그 미소를 보며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동시에 더 무거워졌습니다. 자신 때문에 그녀가 변하고 있었습니다. 좋은 방향으로. 하지만 그 기반은 거짓이었습니다. 그날 밤 박 부장이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준혁 씨, 요즘 제가 조금씩 달라지고 있어요. 당신 덕분이에요. 김 대리는 답장을 고민했습니다.
뭐라고 해야 할까? 진실을 말해야 할까? 하지만 아직 아니었습니다. 타이밍이 중요했습니다. 천천히 입력했습니다. 당신이 스스로 변한 거예요. 저는 그냥 옆에서 응원했을 뿐이에요. 아니에요. 당신이 없었으면 못했을 거예요. 당신은 제게 처음으로 진짜 모습을 보여도 괜찮다고 말해줬어요. 김대리는 그 말에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박 부장이 얼마나 외로웠을까? 얼마나 오랫동안 가면을 쓰고 살았을까? 당신은 충분히 좋은 사람이에요. 있는 그대로도 충분해요. 박 부장은 한참 후에 답했습니다. 준혁 씨, 정말 만나고 싶어요. 직접 보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김대리는 숨이 멎었습니다. 피할 수 없는 순간이 왔습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습니다. 저도 당신을 만나고 싶어요. 타이핑하는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만나기 전에 말씀드려야 할 게 있어요. 뭔데요? 김대리는 깊이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결정했습니다. 진실을 말하겠습니다. 직접 만나서 말씀드릴게요. 이번 주 토요일 괜찮으세요? 네, 좋아요. 어디서 만날까요? 한강공원 어때요? 반포 한강공원 오후 3시. 알겠어요. 그럼 토요일에 봐요. 김대리는 대화창을 닫았습니다.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토요일, 사흘 후였습니다. 그때 모든 것을 말하겠습니다. 준혁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자신이 만든 가짜 캐릭터라고, 그리고 자신이 김대리라고. 박 부장은 어떻게 반응할까? 분노할까? 배신감을 느낄까? 아니면 이해해줄까?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해야 했습니다. 더 이상 거짓 위에 관계를 쌓을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출근했습니다. 회사에서 박 부장을 봤습니다. 그녀는 평소와 다름없이 업무 지시를 했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밝았습니다. 토요일을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김대리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녀는 준혁을 만나길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만날 사람은 자신이었습니다. 그것도 진실을 고백하러. 금요일 저녁 김대리는 퇴근하지 않고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바람을 쐬고 싶었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불빛들이 반짝였습니다. 여기 있었네요.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박 부장이었습니다. 김대리는 놀라 돌아봤습니다. 부장님, 저도 바람 좀 쐬러 왔어요. 박 부장은 난간에 기댔습니다. 김대리 옆에 섰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김대리, 요즘 뭔가 고민 있어 보여요. 아,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거짓말. 표정에 다 써 있어요. 박 부장은 그를 봤습니다. 부드러운 눈빛이었습니다. 말하고 싶으면 들어줄게요. 물론 안 해도 괜찮고요. 김대리는 그녀를 봤습니다. 이 사람이 내일 자신을 어떻게 볼까? 여전히 이렇게 부드럽게 대해줄까? 그냥 중요한 약속이 있어서요. 내일 데이트예요? 박 부장이 웃으며 물었습니다. 김대리는 당황했습니다.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농담이에요. 중요한 약속이면 잘 되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박 부장은 다시 야경을 봤습니다. 있잖아요, 김대리. 요즘 제가 많이 변했죠? 네, 그런 것 같아요. 좋은 방향으로 변한 거 맞죠? 물론입니다. 박 부장은 미소 지었습니다. 다행이에요. 사실 누군가 덕분이거든요. 제게 용기를 준 사람. 김대리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좋은 분이신가 봐요. 네. 아직 직접 만난 적은 없지만 내일 만나기로 했어요. 그래요? 잘 됐네요. 김대리는 애써 평온한 목소리를 유지했습니다.
근데 이상해요. 만나기 전에 뭔가 말할 게 있다는데 무슨 말일까요? 글쎄요. 중요한 이야기겠죠. 그렇겠죠. 좀 떨리네요. 박 부장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김 대리는 그녀의 옆 얼굴을 봤습니다. 기대와 불안이 섞인 표정이었습니다. 부장님, 응? 어떤 말을 들어도 그 사람의 진심을 봐주세요. 박 부장은 고개를 돌려 김 대리를 봤습니다. 의아한 표정이었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그냥, 때로는 행동이 이상해 보여도 진심은 다를 수 있으니까요. 박 부장은 잠시 그를 바라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그렇게 할게요. 두 사람은 말없이 야경을 봤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따뜻했습니다. 적어도 이 순간만은 김 대리는 알았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것이 달라질 것이라는 것을. 좋은 방향일지 나쁜 방향일지는 아직 몰랐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말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받아들일 것입니다. 그럼 저 들어갈게요. 내일 준비해야 해서. 박 부장이 먼저 자리를 떴습니다. 네, 안녕히 가세요. 그리고 내일 잘 되길 바랍니다. 고마워요. 박 부장은 미소 지으며 옥상을 내려갔습니다. 김 대리는 혼자 남았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보였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것이 밝혀집니다. 준혁은 자신이었고 모든 대화는 거짓 위에 세워진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의 진심만큼은 진짜였습니다. 김 대리는 기도했습니다. 박 부장이 이해해 주길. 그리고 두 사람이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길. 진짜로. 토요일 오후 2시 30분. 김 대리는 반포 한강공원에 도착했습니다. 이른 봄의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강변을 걷는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연인들, 가족들, 혼자 산책하는 사람들. 벤치에 앉았습니다. 손에 땀이 났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30분 후면 박 부장이 올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말할 것입니다.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앱을 열었습니다. 박 부장과 준혁의 대화 기록이 보였습니다. 한 달 반 동안의 대화. 그녀의 솔직한 마음들. 김 대리는 천천히 스크롤했습니다. 하나하나 다시 읽었습니다. 늘 강해야 하잖아. 하지만 사실 나도 힘들 때가 있어. 친구가 없어요. 일만 하다 보니 다들 멀어졌어요. 당신과 이야기하면 용기가 나요. 김 대리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이 모든 말들이 진심이었습니다. 가짜 상대에게 한 말이지만 감정만큼은 진짜였습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2시 50분. 10분 남았습니다. 김 대리는 일어나 강변을 걸었습니다. 진정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3시가 되었습니다. 약속 장소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녀를 봤습니다. 박 부장이 멀리서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회사에서와는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정장이 아닌 편한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베이지색 코트에 청바지, 머리도 자연스럽게 내려뜨렸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부드러워 보였습니다. 그녀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누군가를 찾고 있었습니다. 준혁을. 하지만 준혁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김 대리는 심호흡했습니다. 그리고 그녀에게 다가갔습니다. 부장님. 박 부장이 놀라 돌아봤습니다. 김 대리를 보고 눈이 커졌습니다. 김 대리? 여기 왜? 김 대리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박 부장은 그의 표정을 보며 무언가 느낀 듯 했습니다. 설마.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김 대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길고 무거운 침묵이었습니다.
김 대리는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박 부장의 반응이 두려웠습니다. 앉아요. 박 부장이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떨리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벤치에 앉았습니다. 거리를 두고 설명해 주세요. 박 부장이 말했습니다. 김 대리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만든 앱이었습니다. 처음엔 그냥 기술적 호기심이었어요. AI로 대화하는 소개팅 앱. 사용자는 진짜 사람이라고 믿게 되는. 박 부장은 말없이 들었습니다. 홍보도 안 했어요. 그냥 조용히 올려놨죠. 누가 쓸 줄 몰랐어요. 그런데 부장님이 김 대리는 말을 이었습니다. 처음엔 충격이었어요. 모든 사람 중에 하필 부장님이라니. 하지만 대화를 보면서 알게 됐어요. 부장님도 사람이라는 걸, 외롭고 힘들고 위로가 필요한 사람이라는 걸. 박 부장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그래서 직접 답장하기 시작했어요. AI가 아니라 제가 부장님을 위로하고 싶었어요. 진심으로. 김 대리는 그녀를 봤습니다. 잘못된 방법이었어요. 거짓말이었죠. 하지만 제 마음만큼은 진짜였습니다. 부장님이 변하는 걸 보면서 기뻤어요. 동시에 죄책감도 느꼈고요. 박 부장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저 강물만 바라봤습니다. 김 대리는 기다렸습니다. 배신감이 들어요. 박 부장이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 진심을 다해서 이야기했는데 그게 다 가짜였다니. 죄송합니다. 하지만 박 부장은 김 대리를 봤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덕분에 변할 수 있었어요. 처음으로 진짜 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었어요. 그게 가짜 상대였어도 그 시간만큼은 진짜였어요. 김 대리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박 부장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왜 말 안 했어요? 진작 말할 수도 있었잖아요. 무서웠어요. 부장님이 절 미워할까봐. 회사에서 일도 못하게 될까봐. 그리고 부장님이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까봐. 박 부장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예전으로 돌아가고 싶진 않아요. 지금이 훨씬 나아요. 두 사람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강물이 반짝였습니다. 김 대리, 네. 화는 나요. 당연히. 속았으니까. 김 대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고마워요. 당신이 아니었으면 전 계속 그렇게 살았을 거예요. 강한 척만 하면서. 김 대리는 그녀를 봤습니다. 박 부장은 미소 지었습니다. 눈물이 섞인 미소였습니다. 당신의 진심은 느꼈어요. 대화할 때마다. 그게 AI든 사람이든 제게 해준 말들은 진짜였어요. 부장님. 하지만 시간이 필요해요. 이 상황을 받아들이는데. 당연합니다. 박 부장은 일어섰습니다. 김 대리도 일어났습니다. 월요일에 회사에서 봐요. 평소처럼. 네. 박 부장은 돌아서려다 멈췄습니다. 그리고 다시 김 대리를 봤습니다. 그리고 김 대리. 네. 다시는 이런 식으로 하지 마요. 누군가를 도우려면 정직하게 해요. 명심하겠습니다. 박 부장은 고개를 끄덕이고 걸어갔습니다. 김 대리는 그녀의 뒷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작아지는 실루엣을 보며 알 수 없는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주말이 지났습니다. 김 대리는 앱을 삭제했습니다. 더 이상 필요 없었습니다. 그리고 반성했습니다. 좋은 의도였어도 방법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월요일 아침 출근했습니다. 긴장되었습니다. 박 부장이 어떻게 나올까? 회의 시간, 그녀는 평소처럼 들어왔습니다. 팀원들에게 업무 지시를 했습니다. 김 대리를 볼 때도 다른 팀원들과 똑같이 대했습니다.
점심시간 김대리의 메신저에 메시지가 왔습니다. 박 부장이었습니다. 점심 같이 먹을래요? 김대리는 놀랐습니다. 회의실로 갔습니다. 박 부장이 도시락 2개를 준비해 두었습니다. 앉아요. 두 사람은 마주 앉았습니다. 조용히 식사를 했습니다. 박 부장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주말 동안 많이 생각했어요. 네. 화도 났고 배신감도 들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깨달았어요. 당신이 없었으면 전 변하지 못했을 거라는 거. 김대리는 그녀를 봤습니다. 방법은 잘못됐어요. 하지만 진심은 전해졌어요. 그리고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이해해 주셔서. 완전히 이해한 건 아니에요. 아직도 복잡해요. 하지만 앞으로 나아가고 싶어요. 박 부장은 미소 지었습니다. 정직하게. 진짜로. 당신도 그렇게 해주세요. 약속합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몇 주, 몇 달. 두 사람의 관계는 조금씩 변했습니다. 더 이상 단순한 상사와 부하가 아니었습니다. 서로를 이해하는 동료가 되었습니다. 박 부장은 계속 변했습니다. 더 부드러워졌고 더 솔직해졌습니다. 팀원들도 그 변화를 느꼈습니다. 분위기가 좋아졌습니다. 어느 여름날 저녁 두 사람은 또 옥상에 올랐습니다. 함께. 김대리, 그때 일 후회해요? 박 부장이 물었습니다. 방법은 후회해요. 하지만 결과는 아니요. 나도 그래요. 화났었지만 지금은 고마워요. 김대리는 그녀를 봤습니다. 왜요? 당신 덕분에 진짜 나를 찾았으니까. 완벽한 척하지 않아도 되는 나를. 박 부장은 미소 지었습니다. 진심 어린 미소였습니다. 그리고 당신 같은 동료를 얻었으니까. 김대리도 미소 지었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야경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불빛들이 반짝였습니다. 앱은 사라졌습니다. 준혁도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있던 진심은 남았습니다. 거짓으로 시작했지만 진실로 끝났습니다. 김대리는 배웠습니다. 누군가를 돕고 싶다면 정직해야 한다는 것을, 가짜 위에는 진짜 관계를 쌓을 수 없다는 것을. 박 부장도 배웠습니다. 완벽할 필요 없다는 것을, 약함을 보여도 괜찮다는 것을, 그리고 진짜 자신을 사랑해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두 사람은 함께 성장했습니다. 잘못된 시작이었지만 올바른 끝이었습니다. 해가 졌습니다. 별이 떠올랐습니다. 두 사람은 옥상을 내려갔습니다. 함께. 내일도 모레도 그들은 함께 할 것입니다. 진실한 관계로. 그리고 김대리는 깨달았습니다. 가짜 대화 속에 진짜 마음이 있었고 그 진짜 마음이 두 사람을 변화시켰다는 것을. 방법은 잘못되었지만 결과는 아름다웠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실수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진심입니다. 그리고 그 진심으로 다시 시작할 용기입니다. 김대리와 박 부장은 그 용기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함께 걸어갔습니다. 진실한 내일을 향해.